라디오 책방 함께 읽고 더불어 나누는 책 속의 이야기.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와, 한 달 금방 갔는데요. 교수님의 새해 첫 한 달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1월 1일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책은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한 달에 책 3권을 읽자 했는데 한 권밖에 못 읽어서 한 달이 이렇게 금방 갔구나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아주 읽기 쉬운 책을 골라봤습니다. 마크 샌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우체부 프레드입니다. 네, 우체부 프레드. 제목만 들어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이 쓴 책입니까? 저자 마크 샌번은 리더십 분야의 이제 유명 강사인데요.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기계발서요. 교수님이 이전에 이 자기계발 서적을 잘 안 읽는다고 하신 적 있는데 왜 오늘 어떻게 이런 책을 고르신 거죠? 책은 나이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제가 50세 이후로는 이제 역사나 철학 같은 주로 인문학 서적이나 과학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인데 젊었을 때는 저도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질의 자기계발 서적을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체부 프레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미국 중서부에 있는 도시 덴버에 사는 우편 배달부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우편 배달이란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공 프레드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우편물을 받는 입장에서 정성스럽게 배달해줘서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우체부라는 말이 직업 차별적인 표현이라서 집배원이라는 말을 쓰자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일제 강점기에 쓰던 공식 명칭이 집배원이고요. 네. 민간에서는 우편 배달부를 줄여서 우체부라는 말을 썼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체부가 더 친근하게 들립니다. 저도요. 예, 국립국어원에서 두 가지 표현 다 쓸 수 있고 직업 차별적 의미가 포함될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저는요, 빨간 우체통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우체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체부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우체부 아저씨라는 동요도 존재하잖아요. 가방 메고서 어디 가냐는 그런 가사를 네. 담고 있는 이 책에서 이 프레드가 고객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네요. 프레드는 고객이 보기 편하게 우편물을 분류해서 우편함에 꽂아주기도 하고요. 또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출장 중이면 우체통에 이제 쌓아두지 않고 차고나 뒷곁에 숨겨둬서 누구도 빈집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만나면 항상 명랑하게 웃어서 사람들이 우편물보다도 오히려 프레드가 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프레드는 나중에 미국 최신부에서 주는 최우수 우편 배달부상을 받고요. 미국 전역에서 프레드상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인 것 같은데 실제 주인공 이 우체부의 이름도 프레드였나요? 그거는 이제 소설의 각색된 이름이고요. 프레드라는 말이 FRED가 각각 뜻하는 바가 있어요. 네. F가 이제 find 찾아라, 그리고 이제 R은 reward 보상해라 또는 칭찬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 educate는 가르쳐라, 그리고 demonstration D. 그래서 이제 FRED의 약자를 따서 이제 프레드라는 이름을 만든 거고요. 네. 어떤 직업을 갖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서 즐겁게 일하는 프레드 같은 사람을 칭찬하고 널리 알리며 자신 또한 솔선수범해서 본보기를 보이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진짜 좋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요, 초심을 잃기도 쉽고 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프레드처럼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프레드가 비록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즐겁게 자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무의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신의 문제에만 파묻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부담으로 또 의무로 받아들이기 쉽죠. 책에서 프레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누군가를 염려하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타인에게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거든요. 네, 좀 다른 맥락이지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도 봉사를 하면서 본인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준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시던데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주변에서 프레드 같은 사람을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그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늘 싱글벙글 웃는 나서로 사람을 대했어요. 아파트 주변에 화단도 예쁘게 가꾸고 아파트 주민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얼른 나가서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즐겁고 주민들도 그분을 뵈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서로 행복해질 수 있고요. 이런 분이 이 책의 주인공 프레드 같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좋은 분이셨네요. 우리 청소년들도 대부분은 학교 짐, 학원 이렇게 매일 비슷한 생활을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사에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마크 샌버는 프레드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편 배달이라는 단조롭고 고된 일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기회로 삼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꾀한 프레드처럼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드가 일만 생각했다면 우편물을 정확하게 배달하는 일만 했겠죠.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서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원칙은 돈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원칙은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는 기분으로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라. 이런 4가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을 다하라고 했던 이 링컨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나고요. 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이 했던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하라.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런 말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책 우체부 프레드를 이 청취자들이 꼭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소개해주는 한마디 덧붙여 주실까요? 예, 성공의 원리는 복잡하고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되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게 마련인데요. 또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라는 법은 없고요.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을 프레드처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차이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책방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가